건설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하도급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공정경제 이야기 시간, 이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인의 기업거래정책과장님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업계 하도급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설업계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이야기인데 공정위에서도 건설업 위기 이쪽을 손 놓고 계셨던 거 아니고 보고 계셨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올 초중반까지 건설 분야의 유동성 위기, 경기 불황 등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지속됐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대형 건설부터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 하도급 거래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소 건설사들도 연이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올해 초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현황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중소건설사에는 하도급 대금 보장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이게 뭐 바로 느낌이 오는 단어 아닌데 어떤 제도입니까? 네, 유사시에도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될 대금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맡긴 대형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더라도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할 대금은 제3의 보증기관을 통해서 문제없이 지급되도록 원사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의 지급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건설업이 무너지고 하도급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필요한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 지급 보증에 얼마나 가입했습니까? 네, 올해 초에 건설업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미비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고 총 1,788억 원의 신규 지급보증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최초 계약 시에 지급보증에 가입한 이후 계약 금액이 변경되면 이에 맞추어 지급보증도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신속하게 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금이 밀리는 거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급 보증 제도 말고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형 건설사 등 수주를 받은 원사업자에게 자금난이 생겨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애초에 공사를 의뢰했던 발주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불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부도 2회분 이상의 대금 연체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절차나 기한, 결제 수단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대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다각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중간중간 기성금을 정산을 받았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을 맡은 중소건설사의 목 또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요.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최하단에 위치한 중소수급 사업자의 목까지 적기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꼼꼼하게 마련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제도가 있는 줄 모르거나 현업 때문에 바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중소건설사들을 위해서 뭐 방법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실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최근 건설 분야 하도급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급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하도급법상 대금 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파산 등 위기 발생 시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주요 상황별로 상세한 행동 요령을 담았습니다. 매뉴얼 보급을 위해서 민간 협회와 협업해서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매뉴얼 추가 배포 요청이 있는 등 현장에서 많은 중소건설사 관계자분들께서 잘 활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셔서 관련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만약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6월에 건설 분야에서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건설업계의 부당특약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부당특약은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하도급 업체에 떠넘긴다든지 본래 계약서에 없던 내용을 공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의 경우 건설 공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귀책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그 단가 인상분을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당특약이다. 그래서 이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발주자와 건설사 간의 부당특약이 문제였는데 이것은 대형 건설사와 중소하도급 건설사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선 사례보다 오히려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협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특약 때문에 중소건설사가 피해를 본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대형 건설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네, 부당특약 설정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행위 확인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도 있고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초에 공정위는 업무계획 발표 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서 부당특약 무효화를 입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 거래 질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공정에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분야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칫 대기업에게는 부담을 지우고 중소 하도급 업체만 보호하는 정책이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거래 공정화는 발주자, 대형 건설사, 중소 건설사 그리고 장비업체와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건설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양질의 건설 공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번 건설업계 토론회에서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하도급 업체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일한 만큼 제 몫을 받길 바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그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위 또한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 그렇지만 이렇게 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그 조직의 중요성은 더 어느 정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인의 기업거래 정책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